안녕하세요. 번바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LH 청약 사이트가 먹통이 됐습니다. 이거 해킹당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도 뿜을 수가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뭐 사이트 자체에 뭐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운이 된 건데, 이유인즉슨 어제, 그러니까 24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될 세종에 있는 무순이 줍줍 단지 산울마을 5단지 파밀리의 더 파크 접수가 있었던 날인데, 뭐 워낙에 많은 사람, 이거 전국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곳에 쏠린 거죠. 지금 특별히 또 세종이, 다른 지역은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지금 하락 추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거 세종 천도설이 불거지면서 세종 집값이 뭐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반토막 나고 뭐 초기 분양가 8년 전 분양가로 나왔던 무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2억대잖아. 말이 됩니까? 지금 주변 아파트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나성동 같은 경우는 뭐 13억까지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근데 2억의 저공 비행으로 딱 진입하게 되면 이거 거의 10억 차익 뭐 충분히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뭐 어차피 또 마스터 플랜일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 파밀리 에더파크 4가구 무순위 줍줍 치고는 굉장히 물량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어. 그래가지고 LH 홈피가 마비된 적은 없었습니다. 청약 홈피가 뭐 폭파된 것은 있었지만, 이거 뭐 LH 홈피가 이렇게 이 마비를 겪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는데, 결국에 LH는 청약 일정을 하루 더 연장을 했습니다. 뭐 대기자가 뭐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25일 오후, 오늘 오후 5시로 하루 연장이 됐는데, 뭐 무순위가 오늘 나오게 된 거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오늘도 만약에 폭주하게 되면 내일까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지금 무순위 줍줍의 열풍은 뭐 가히 분양가, 신축 분양가가 지금 터무니없잖아. 솔직히 너무 올랐어. 올라도, 그죠? 서울 신축 분양가 같은 경우는 뭐 기본 10억을 깔고 가는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강남권에만 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니까, 강남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지금 뭐 30억인데 반토막 뭐 아파트 가로 나와도 15억 이상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강남권에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25일 오후 5시로 연장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뭐 사이트가 마비가 되면서 뭐 계속해서 접속이 폭주가 되다 보니까 파밀리의 더파크 4세대에 대한 이 무순위 줍줍은 25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어제 아차 깜빡 까먹고 잊어버리고 계신 분은 오늘 하루 더 생긴 겁니다. 기회가.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기 무조건 일단 던져 넣으셔야죠. 이거 뭐 2억대 하는 아파트, 지금 뭐 세종이 들썩들썩거려가지고 지금 10억 넘어가네 만에 하는데, 그죠? 동탄보다 훨씬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세종 천도설이라는 어떤 이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5구제곱이 2억 8천, 84제곱이 4억 8천. 84제곱이 왜 2배 이상 비싸냐? 복층구조. 특이하죠? 84제곱인데 1층, 2층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설계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4억 8천 정도 하면 이후에 세종 천도설이 뭐 세팅이 확실하게 되는 어떤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거의 뭐 더블업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뭐 동탄역 롯데캐슬 한 가구 모집에는 무려 한 300만 명 이상 몰리면서 뭐 역대 최대 경쟁률을 찍었는데, 여기도 오늘 만약에 25일 마무리가 될까? 내일까지도 갈 가능성도 높은데, 뭐 100만 명 이상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최소 10만 명은 넘을 수 있겠지. 그죠? 일단은 여기는 뭐 무주택자만, 공공분양이라서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대선 전국에 떠오르는 세종 집값은 지금 거의 뭐 용의 비상처럼 거의 전국에서 제일 하락폭이 컸었죠. 역시 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이 궤적의 모든 움직임, 샘플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하락한 곳은 다시 어떤 호재가 딱 터지게 되면 다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0.23%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결국에 2억 차익이라는, 그러니까 뭐 지표적으로 따져 볼 때는 2억인데 이거 자체 잠재 시세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12억까지 갈 수 있을 그런 어떤 상한선도 한번 예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LH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번 주에 발표한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도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단기적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성동, 그러니까 세종에서 거의 뭐 센트럴 역할을 하는 나성동이 13억을 지금 이미 넘어섰는데, 아마 이 대통령실 이전설의 이 세종 집값 급반등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또 세종에서 무순위 줍집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공공분양이 아니고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높아요. 세종 5-1 양우내안의 아스펜 4월 29일 접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 분양가가 5억 9천, 6억 정도 가깝습니다. 뭐 공공분양이 3억, 4억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 좀 꽤 단가가 세다라고 싶은데, 아무튼 주변 세종 아파트의 잠재적 시세, 특히 신축들은 거의 10억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나오는 무순위 줍줍의 가격 또한 저공 비행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만약에 물거품이 딱 되어버린다면 세종은 다시 엄청난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대세적인 어떤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세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분위기라서 상당 부분 지금 세종에서 나오는 무순위 줍줍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필터링을 잘 거치셔야 됩니다. 이게 가격대가 정말 맞나 안 맞나 이런 계산기를 확실하게 두드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뭐 이 미중 무역 갈등 해소 방안이 어느 정도 장기화되지 않고 단기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도 높고요. 트럼프가 뭐 오늘 오전에 중국과 무역 문제 논의했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말을 했을 만큼 아마 뭐 거의 치킨 게임으로 가다시피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상당 부분 획기적인 타결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부동산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미국 주식에 몰빵하신 분들 뭐 거의 새가슴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 완전히 미국 주식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건데 이거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거 미국 국채 가격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조정해서 부채를 갖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이게 맥히질 않았어. 그죠? 국채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미국이 이 빚을 갚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갔으니까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미국 국채 가격이 완전 개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화들짝 놀라가지고 트럼프가 중국과의 어떤 협상 스피드를 더욱더 높인 건데 결국에 가서는 다우와 나스닥 계속적으로 S&P 500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2%, 3%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고 있죠. 대부분의 미국의 중산층이 70%의 자산을 다 미국 주식시장에 몰빵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반토막 나고 뭐 세토막 나고 뭐 네토막 나보세요. 그냥 끝장나는 거지.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높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존심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 부양시키고 또 동시에 가상화폐 시장도 불장이 한 번만은 꼭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뭐 이렇게 관세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주가, 채권, 뭐 통화가치, 뭐 미국이 이 트리플 하락을 경험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뭐 주가 어마무시했죠. 채권도 뭐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통화가치, 달러 강세는 뭐 모든 세계의 자산 가치를 그냥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 골디락스를 홀로 달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 정도로 엄청난 성장기를 겪었었는데 바이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공화당으로 싹 바뀌면서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관세 장벽을 치면서 이게 완전히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민주당 그 바이든보다는 확실히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위적이다라는 어떤 이 공식적인 정책을 통해서도 또 내심 스스로도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어떤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단기간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가장 기저의 원인은 바로 미국 국채죠. 지금 뭐 국채 가격 폭락하면서 미국 시장도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증시가 빠지면
비교적 안전자산인 국채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죄다 다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가격 폭락하면 국채 금리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원에 5% 채권 가격 팔았다가 이제 이게 90원으로 딱 떨어졌어. 근데 지급해야 될 이자는 여전히 5%야. 그럼 체감적으로는 5.5%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5경 8천조나 되는 빚을 어떤 식으로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들짝 놀라서 뭐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아마 관세도 거의 0% 가깝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초반에야 뭐 50% 정도 내릴 가능성 높겠지만, 아무튼 머스크와 베센트가 서로 뭐 꺼져 역솔 고성 막 멱살은 잡지 않았지만 그만큼 프로레슬링적으로 싸웠다는데,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을 완화하느냐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정부 자체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유화 정책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 시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어떤 이 대외 변수 외에도 환율과 금리라는 부분에 딱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필터링이 굉장히 지금 집값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입지보다는 가격을 더 보셔야 되고요. 고점이 물론인 것보다 저공 비행으로 랜딩 기어 내리는 것이 확실히 이 포인트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적중할 확률이 높다. 구축 시장은 서울부터 내림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죠. 이제 세종만 지금 바짝바짝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뭐 관망세를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그런 어떤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분양, 고분양가 내놓고 무순위 집주부로 나오는 곳들, 뭐 경기권, 수도권 너나 할 것 없이 안성, 당황, 경남 아너스빌, 하이스트 무순인데도 이게 뭐 미달 뜨잖아요. 당연히 분양가 안성에서 한 5억 정도 되면 이건 너무하지, 그죠? 그 다음 개봉 루브르, 이름 루브르 딱 뜨니까 불안해진다.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37제곱 가장 초소형에서만 좀 사람이 몰렸고, 나머지는 뭐 경쟁률이 지지부진합니다. 37제곱이 4억대, 42제곱이 5억. 초소형 아파트 평수인데도 뭐 4억, 5억 하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남 판교 산후마을 9단지, 여기는 뭐 396대 1을 찍었어요. 그만큼 뭐 주변에 교통 호재가 뭐 번쩍번쩍 거리니까 분양가가 11억, 14억, 15억 정도 함에도 불구하고 판교라는 어떤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순천 푸르지오 덮었어요. 지방에서도 이거 미분양, 특별히 무순위로 가도 무한궤도 돌려도 이거 계속해서 이 미분양이 뜰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순천에서도 111제곱이 거의 6억대야. 지방 아파트가 6억대면 이거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강동구에서 나온 SI 팰리스 올림픽 공원 역시도 지금 4차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10세대가 나왔는데 여기도 분양가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52제곱이 10억이 넘어가. 20평대인데. 그죠? 11억, 10억. 뭐 그 정도 하는데, 여기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상당 부분 뭐 입지적으로 강동구청역에 가까워서 뭐 접근성은 좋아 보이나, 글쎄요. 강동구, 송파구와 좀 가까운 어떤 입지적 측면이 있지만 초소형에 비해서 너무 이 분양가가 좀 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도 무순위로 나왔는데 여기도 덕계역인데 거의 5억에 가깝네요. 양주 쪽인데 이거 한 3억 정도 나오면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고민거리가 되겠는데, 5억대 되면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고요. 아무튼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라. 느긋하게 기회를 노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도 무주택자 위주로 가게 될 거 명확관여합니다. 분상제 부활 강남권에만 지금 묶여 있는데 비강남권에도 확산이 될 조짐이 보이고요. 공공분양, 좀 저렴한 공급이 랠리를 이루게 될 것 같고요. 임대 쪽도 확실하게 여러분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임대 같다, 그냥 아파트 전 손실을 본다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상당히 체감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굳이 뭐 아파트 전세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 물량을 털어주는 그런 어떤 물량들, 아니 저렴하게 진입했다가 이후에
내가 공공분양이나 또 여타 무순이나 또 저렴하게 나오는 분상제 아파트 노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이는 게 오히려 내가 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잘 들여다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라. 느긋하게 기회를 가지시고요. 어차피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유리한 건 시간이 그분들 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구축은 굉장히 하방 압력 많이 받을 것 같고, 신축은 분양가를 계속 높일 가능성 높습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분상제가 어느 정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분양 또 임대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노려보셔야 될. 왜냐하면 지금의 분양가와는 뭐 좀 차원이 다른 가격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정적 임대 환경 머무르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게 가장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법도 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